자, 이 문제는 저번에 말했던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이걸 어제 말한 것처럼 이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되는 거라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저것 때문이죠. 세변기를 ABC로 뒀을 때 문제 보면 건널비가 42, 그 다음에 대각선 길이가 22라고 되어 있는데 건널비니까 이렇고요. 대각선의 길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이거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22겠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얘네 둘을 가지고 이제 뭐를 찾아내야 되냐면 ABC를 찾겠죠. 그 값들 K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를 다 바꿔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냥 무턱대고 풀어내지 마시고 A 플러스 B는 이제 요거 계산해서 이제 K 값이 구해지고 나면 여기는 C-K, 얘는 A-K, 얘는 B-K. 이렇게 해서 저걸 분배한 다음에 좀 편하게 정리하셔야지. 저걸 그냥 일일이 다 분배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이제 연속적으로 벌써 몇 번씩 나오고 있는 내용 형태죠. 세 항의 합이 나오면 두 개항의 합이 나왔을 때는 이걸 변형해서 문자를 세 개가 아닌 두 개가 아닌 하나로 줄여서 계산한다라는 이 부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다항식을 4x-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1x, 나머지를 r1, x-2분의 1로 나눴을 때 q2, 나머지 r2. 자, 이랬을 때 이거를 구하시오. 인데 식정리를 먼저 해봅시다. 자, 얘를 이걸로 나누면 몫이 q1x, 나머지 r1.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똑같은 식을 얘로 나누면 q2x, r2. 자, 둘이 이제 연관성을 찾아야 되겠죠. 뭐 또 계수도 좀 비슷해 보이니까. 이쪽에 아마 이런 표현이겠죠. 여기다가 어차피 뭐 이쪽에도 둘 중에 하나를 건드려야 되니까 위쪽 걸 건드려 볼까요? 위쪽 거? 네, 얼른 들어오세요. 위에서 4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죠. 4를 끄집어낸다는 얘기는 개수를 4로 나누겠다는 뜻이니까 q1x 플러스 r1 이렇게 되네요. 어쨌든 관계식 똑같은 거를 이거로 나누든 좌변과 우변이 같다면 이 우변끼리도 서로 같겠죠. 얘랑 얘랑도 서로 같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식을 조금 더 변형해보면 x-2분의 1과 누구의 곱이냐면 4q1x 플러스 r1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둘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 부분 빼고 이 부분 빼고는 서로 같다는 얘기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같아요. 그래서 q2x는 4q1x랑 같고 그 다음에 R1과 R2는 네, 전혀 관계없죠. 얘네들은 이쪽 목만 좀 정리한 거니까. 여기다 이제 대입하게 되면 Q2에다가 얘를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분모는 Q1x, 분자는 Q2 자리 대신에 4Q1x 플러스 R1분의 R2 자리 대신에 R1을 대입합시다. 같으니까. 그럼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고 4 플러스 1, 5. 네, 값은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림과 같이 점 O를 중심으로 하는 반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ABCD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OC 이 길이에요. CD 이 길이. 이거 두 개 더한 게 얘랑 같고 DA 요 길이. AB는 아까 CD랑 같겠죠? BO는 다시 CO랑 같을 테고. 그러니까 기준을 먼저 잘 보니까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쪽 기준이 아마 이렇게 잡힌 것 같죠? 이 길이를 일단 뭐 A로 잡아봅시다. 그럼 이 길이는 B로 잡을 수 있을 테고 기준을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럼 가는 뭐라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B가 X 플러스 Y 플러스 3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는 DA가 2A고 AB는 B고 B5는 A니까 얘는 3A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이렇습니다.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그냥 조건에 맞춰서 간단한 미지수 잡으시고 쓰시면 저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다음에 아래에서 위를 한번 빼봅시다. B를 지워야 될 것 같으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직사각형 밑에 보면 직사각형 ABCD의 넓이를 이 넓이를 여기 XY가 나오게 써야 된다 뜻이죠. 그럼 이제 이런 선분 길이를 XY가 나오게 만들려면 그 AB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AB가 XY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그 관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식을 하나씩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B가 좀 지워질 것 같으니까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 3A에서 A를 빼면 2A가 남고요. B는 지워지고 3X에서 X를 빼면 2X가 남고 Y에서 Y를 빼면 Y가 없어지고 5에서 3 빼면 2가 남죠. 그래서 A는 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A 자리 되는 X 플러스 1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저 식이 X 플러스 1 플러스 B X 플러스 Y 플러스 3 이항하게 되면 X는 지워지고 B는 Y 플러스 2 이렇게 표현되네요. 자, 남은 거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저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길이 2A에다가 세로 길이 B를 곱해야 되네요. 그럼 2 곱하기 A가 X 플러스 1 Y 플러스 2 네, 이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분배할 필요 없고 네, 5번에 답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세실수 XY, Z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가 X, Y, EZ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3이다. 그다음 밑에 저렇다. 10X, Y, Z의 값을 구하시오. 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가는 X든 Y든 EZ 중 적어도 하나는 이라는 뜻은 최소한 한 개 이상 뭐 두 개일 수도 있고 뭐 셋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셋 중에 두 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셋 다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뜻이겠죠. 이런 뜻이에요. X가 3이거나 아니면 또는 Y가 3이거나 아니면 또는 EZ가 3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결국. 저게 이제 핵심이에요. 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럼 대입할 겁니까? 셋 다 만약 3이면 대입하면 되겠지만 이건 셋 다 3이 아니고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3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누가 3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항을 해봤더니 x-3이 0 또는 y-3이 0 또는 ez-3이 0 이란 뜻이고 그럼 이 셋 중에 하나가 0이라는 뜻은 이들을 곱하면 이렇다는 뜻이네요. 가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겁니다. 우리가 반대 이제 역연산을 참 많이 하죠. 어떤 식을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게 떠오릅니다. 누가 봐도 이게 떠오르죠. 이렇게는. 근데 반대로 이렇게는 잘 못 떠오릅니다. 그렇지. 사람이 습관적이거든. 항상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개념을 우리가 늘 배워왔지만 좀 쓴 형태를 본다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개념은 항상 푸는 습관적으로 푸는 풀이죠. 근데 반대로 역연산은 잘 안 하거든. 딱히 시키지 않으면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곱셈공식 가르치고 인수분해 하라고 그러면 잘 안 되잖아. 연습될 때까지는. 그래서 이걸 보시면, 가를 보시면 사실은 이거를 떠올려 써야 된다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기 보니까 얘와 또 얘들의 관계성을 찾으려면 아무래도 이렇게 모양을 좀 비교해 보세요. 서로 연관이 있는지를. 딱히 연관은 없어 보이죠. 가나를 어떻게 이어서 저 10xyz를 찾으려면 연관성을 찾아야 되는데 딱히 뭐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분배하는 겁니다. 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그럼 분배하는데 자, 3을 기준으로 해서 볼까요? 요거 좀 숫자를 바꿔볼게요. 이게 3이 공통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죠? 어차피 앞뒤로 바꾸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죠? 얘 나가고, 얘 나가고, 얘 나가서 이 앞에 음이 붙어요. 근데 그 음을 1로 넘기면 어차피 0은 음으로 나눠도 어차피 0이니까 크게 상관없어 보이네요. 근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x, y, z는 다 다른 문자인데 3이 계속 공통이기 때문에 3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x 플러스 a 곱하기 여기는 잠깐만요. 여기는 x랑 여기는 x는 서로 다른 겁니다. 그냥 곱셈공식 설명하는 거예요. 곱셈공식.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거 분배하려면 x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x가 가장 많이 곱해지면 3번 곱해지죠. x가 3번 곱해지는 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경우의 수예요. x, x, x. 한 번밖에 없어요. 다음 x가 2번 곱해지는 케이스는 가로 3개 중에 2개 x를 뽑고 나머지 하나는 x가 아닌 a 또는 b 또는 c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 x 뽑고 여기 x 뽑고 여기서 x 아닌 c를 뽑으면 분배했을 때 항의 모양은 cx제곱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각각 하나의 가로에서 x 아닌 하나를 빼내서 곱하게 되면 ax제곱, bx제곱, cx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모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x 3번, x 2번, 그 다음 x 1번이죠. x 1번, 나머지 2개는 bc, x 1번, 나머지 하나는 ca, x 1번, 나머지 2개는 ab. 이런 식이면 개수가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x의 개수가 되겠죠. 마지막은 abc 이렇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곱해지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이 개념을 여기다가 이렇게 접목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럼 3을 기준해서 본다면 3이 가장 많이 곱해지면 27이죠. 3이 3번. 근데 그건 한 번밖에 없어요. 3을 3번 곱하는 케이스는. 가로 모두 다 3을 뽑는다. 그 다음 이제 이거. 가로 3개 중에 2개 3을 뽑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문자를 뽑는다. 그러면 3, 3 여기는 마이너스 2z 3, 3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3, 3 여기는 마이너스 x. 그럼 마이너스 3의 제곱 9를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x 하나, y 하나, 2z 하나가 이렇게 남겠죠. 이건 3이 맨 앞에 3번, 얘는 2번 뽑은 겁니다. 3의 제곱 9를 뽑아낸 거죠. 그리고 여기는 x, y, z, 2z에 전부 다 음이 붙었기 때문에 그 음을 바깥으로 뺀 겁니다. 그 다음에 3은 한 번, 3 한 번, 나머지 2개 문자. 마이너스 y 곱하기 2z 플러스로 바뀌죠? 그 다음 여기 3 한 번, 나머지 문자.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2z 양수로 바뀌겠네요. 플러스로. 마지막 여기 3 한 번. 그럼 얘네 둘이 플러스 xy. 그런 식이니까 3 빼면 xy. 얘네들이 곱한 각 플러스 2yz. 얘네들이 곱한 각 플러스 2zx. 마지막은 얘 나머지 3개 문자 모두 다 곱한 각. 마이너스 xy, 2xyz. 그게 0입니다. 자, 이제 연관성을 다시 봅시다. 나를 봅시다. 조금 연관이 있어 보이죠? 여기다가 내가 양변에 9를 곱해요. 양변에 3을 곱해요. 그럼 앞에 있었던 3이 9가 되기 위해서는 양변에 3 곱하게 되고, 그럼 여기도 3을 곱해야 되죠? 3xy 플러스 2yz 플러스 2zx가 되고, 이 9x 플러스 y 플러스 2z 자리 대신에 얘를 대입해요. 여기 있네요. 27 마이너스 3xy 플러스 2zx 2yz 플러스 2zx 집어넣고 보니까 똑같은데 부가 반대네요. 이렇게는 통째로 지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넘겨서 2xyz 얘가 27이에요.
문제는 10xyz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여기에 5배 하라는 얘기죠. 그럼 10xyz는 여기에 5배 13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금방 풀 수 있죠? 저번에 수업 열심히 들으신 분, 저번에 수업 언제를 말하는 거야? 이거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저번에 수업 열심히 들으신 분, 저거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안 떠오릅니까? 열심히 안 들으셨네요. 이제는 어련히 뭐 아직 연습도 좀 덜 돼 있으니 잊어버릴 수 있지, 혹은 일정 이상의 시간이 지났으니 잊어버릴 수 있지, 이런 허접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따로 써머리 해야 돼. 아니면 안 되면 너 뭐라고 그랬어? 핸드폰에 찍어 놓기라도 해라 그랬지. 핸드폰 가지고 쓸데없는 장난치지 말고, 뭐 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핸드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하지 말란다고 네가 안 하겠냐?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찍어 놓고, 핸드폰 마무리, 여러분 뭘 놀더라도 핸드폰 마무리할 때 이것만 하나 더 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또 한 몇십 분 이렇게 쓸 때 있잖아. 그때 그 마음만 반대로 잡으면 반대로 이쪽으로 넘어가면 돼. 아니, 여기 쇼츠 좀만 더 봐야지, 이게 아니고 저번에 찍어놨던 거 요것만 보고 핸드폰 꺼야 되겠다. 그래서 한 10분,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으니까 그 전에 이런 것들 막 찍어놓은 거를 그렇게 한번 다시 마무리해서 보시면 괜찮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손으로 써놓고 그걸 찍어놔. 네가 직접. 그래서 직접 손으로 쓴 것 중에 네가 한 번씩 넘겨서 점검하다가 필요하면 다시 한번 손으로 연습하고, 그리고 짬 날 때마다 매번 그런 뭐 써머니 노트를 들고 다니지는 않으니까. 그렇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이거였죠. 저번에 마지막에 그때 5차 정리해주면서 7차도 간혹 나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벌써 나왔네요. 얘가 이 교재에서는 7차가 잘 나오지는 않는데 여기 나왔어요. 이거 분배하면 그대로 얘 나옵니다. 해보세요. 분배하시면 딱 이거 나옵니다. 근데 만약 혹시나 내가 이거랑 자주 안 나오다 보니까 저번에 한번 보긴 봤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그럴 수 있잖아? 그치, 해담아? 그럴 수 있잖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 전날에 나한테 뭐 여자친구 헤어지자 그랬어. 어제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이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 그치? 여자친구 없어? 없구나. 괜찮아. 공식을 바로바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 아까 이 얘기 하다 넘어갔지. 너 때문이야, 해담아. 이 여자친구 헤어진 얘기 때 하다가 전날에 여자친구 헤어졌는데 이게 기억이 나겠냐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일로 얘기가 넘어온 거야. 아니야,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지. 내 잘못이지. 제가 왜 무슨 잘못이 있어. 내가 말을 걸었는데 뭐. 제 여자친구 없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그냥 한 소리야. 제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야. 자, 만약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생각이 안 나면 인수분해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왜 인수분해가 됩니까? 아니, 이 전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 좀 써먹을 방법이 없잖아. 그럼 한번 묶어보겠다는 얘기지. 한번 묶어보겠다. 그게 이제 인수분해죠. 근데 묶을 때 이렇게 한번 묶어봅시다. 그럼 공통인수가 A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남냐면 A 7제곱에서 3개 빼내면 A 4제곱. 얘는 B 4제곱이 남죠. 이렇게 짝짓습니다. B 세제곱 빼냅시다. 그러면 A 4제곱 플러스 B 4제곱. 다시 공통 부분이 나오죠? 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곱셈공식을 만약 기억 못했다면 여러분한테는 지금 여러분 이걸 이 공통수학기를 처음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면 인수분해 쓰세요. 꼭 너무 고지고대로 아니 곱셈공식 파트에 왜 인수분해 쓰지? 근데 안 배웠을 때 나는 이제 배웠잖아. 배웠으면 뭐든 다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이거 2개를 구해야 됩니다. 자, 이걸 2개를 구한 다음에 그들을 각각 곱하시면 이제 이 문제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그럼 얘네들 이용해서 AB를 찾아야 되겠죠. 먼저 시작은 쟤네부터.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죠. 집어넣으면 4, 6 플러스 2AB. 따라서 AB의 값은 마이너스 1이네요. 네, 이제 거기 적용합시다. 곱셈 공식이죠?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3 내려고 앞뒤항 곱하고 앞에 있는 가로 다시 한번 써주고 이렇게. 이제 숫자 대입하면 2의 세제곱 8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되죠? 곱하기 A 플러스 B 2 14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값 얘는 이렇게 봐요. 제곱의 제곱이잖아요. A 제곱의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제곱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이것도 약간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죠. 네, 제곱의 합의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전체의 제곱.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 됐죠? 그럼 뒤에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2 앞뒤항 곱해주고 이 가로 다시 한번 써주고 앞뒤항 곱해주고 이렇게 정리돼요. 약간 이런 느낌 지금 우리가 쓴 겁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xy 뭐 이런 느낌을 썼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x를 a제곱으로 y를 b제곱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숫자 집어넣을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6이죠? 6의 제곱 36 마이너스 2 곱하기 ab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한 거니까 플러스 1이 되죠? 이렇게 34 얘랑 얘랑 곱하시면 네, 문제 정답이 나타나겠네요. 계산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보면 이제 자동 반사 얘네들의 곱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시다. px를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예곱 상수 a 더하기 b 값을 계산하시오. 식을 일단 이렇게 나눗셈을 표현한 식을 좀 써야 됩니다. 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런 쪽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때도 물론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식 정리를 보고 그 식의 연관성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px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 몫이 안 나와있죠? 안 나와있다고 없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건 몫뿐 아니라 나중에 px를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무엇일 때 그럼 몫이 무엇일 때라고 한다 보니까 뒤에 오히려 나머지가 없을 때도 있어요. 나머지를 표현 안 했을 때가 있어요. 표현을 안 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표현한 것만 쓴 것뿐이고 표현하지 않은 거는 있지만 나타내지 않은 것뿐이니까 없다고 안 나와 있다고 해서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 식을 같은 식인데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럼 몫은 qx라고 치고요. 나머지를 x 플러스 b로 뒀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저거를 만족하는 AB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이건 아마 위에 있는 식을 변형해서 아래 있는 식처럼 만들어 가라. 그랬을 때, 이제 뒤에 있는 나머지들을 잘 비교해 봐라. 라는 뜻인데, 자, 봅시다. 이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세제곱으로 나눈 게 아니고 제곱으로 나눈 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1 하나를 빼냅니다. 이렇게 이걸 앞에 쓸게요. 3차로 나눈 게 아니고 뭘 쓴 거야? 3차로 나눈 게 아니고 2차로 나눴다고 칩시다. 이 위에 있는 식을 굳이 이유를 들자면 이제 밑에 거랑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밑에 게 보면 p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곱하기 되는 얘가 이제 몫이 되는 거고 뒤에 붙어 있는 2차 미만의 다항식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꼴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강제로 차수를 분리하는 겁니다. x 플러스 1의 세제곱은 x 플러스 1의 제곱과 x 플러스 1의 곱으로 볼 수 있고 뒤에 있는 qx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x제곱 플러스 1과
뒤에 곱해져 있는 걸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있는 이건 표시해야 됩니다. Q'이라고 표시합시다. 같으면 안 되죠. 네, QX 얘는 Q'X로 할게요. 그럼 선생님 얘가 Q'X입니까? 아닙니다. X 플러스의 제곱 뒤에 곱해져 있는 게 Q'X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닌 이유는 뒤에 있는 나머지 때문입니다. 3차로 나누면 충분히 2차라는 나머지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이 식을 QX를 3차가 아닌 나는 얘로 나눌 생각인 거죠. 제수를 X 플러스의 제곱으로 볼 겁니다. 그럼 얘가 나누는 차수라면 나머지는 이 2차보다 더 낮은 차수가 나야 되기 때문에 얘가 나머지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저 식을 다시 이걸로 나눴을 때 관계식을 여기다 써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직접 나눗셈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 나머지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 뭐가 붙어야 되죠? 3x 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게 이제 3이 붙어야 되겠죠. 그치? 근데 잘 봐. x 플러스 1의 제곱은 물론 직접 나눗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직접 나눗셈에 귀찮을 때는 뭐 이런 약간의 뭐 스킬도 있다는 거죠. 이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3x 제곱만 있으면 돼. 차수만 떨어뜨리면 되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세배하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얘를 세배하다 보면 얘네들도 같이 세배가 될 거라 그걸 좀 조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간의 좀 조작을 한번 해보는 거죠. 3 곱하기 여기 있는 이 x제곱을 여기는 이 x제곱을 이렇게 한번 써봐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하죠, 선생님? 잘 봐. 얘는 그대로 여기 있어요. 그쵸? 3 그대로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는 x제곱 뒤에 이거를 붙인 거야. 근데 이걸 붙였다 하더라도 어차피 얘랑 지워지고 얘랑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 식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과 여기 있는 이 식은 별반 차이는 없는 식입니다. 같은 식인 거죠. 됐니? 근데 왜 이렇게 굳이 만들었습니까? 얘 때문에. 이런 거와 이제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얘를 조금만 더 3 한 다음에 얘만 남기고 얘는 바깥으로 빼내요. 얘만 남기고 얘네들은 바깥으로 3을 곱해서 빼냅니다. 그럼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이 되죠. 얘랑 붙여요. 그럼 플러스 a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그럼 이 가로 안에 뭐가 남습니까? 가로 안에 얘가 남겠죠. 얘가 누구예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결국은 이만큼의 관계식을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왜요?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해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최대한 묶어보려고 이렇게 변형한 겁니다. 그럼 저 위에 있는 식은 요 위에서 이 식이 얘가 이거라는 거죠. 이만큼이라는 얘기예요. 요만큼으로 네, 식이 이제 이어져 있는 겁니다. 이 식에서 x 플러스 1의 제곱을 빼냅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을 빼내요. 왜? 이렇게 만들려고.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최대한 묶고 안 묶이는 거는 몫으로, 안 묶이는 거는 나머지로 취급하기 위해서. 그럼 첫 번째 이쪽에서 x 플러스 1의 제곱을 빼내면 얘가 남네요. x 플러스 1 곱하기 qx가 남죠. 이쪽은 x 플러스 1의 제곱을 빼내게 되면 이제 플러스 3만 남아요. 그리고 여기는 안 묶이죠. 이건 1차잖아. 2차를 묶을 수는 없죠. 그럼 뒤가 남죠. 이렇게 남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묶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묶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얘네 둘을 비교하시면 돼요. 이 식과 이 식은 결과적으로 구조가 같아진 거죠. 구조적으로. 따라서 Q'X는 물론 이 문제는 여기서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냥 정리만 해드린 거예요. Q'X는 얘랑 같다. x 플러스 1 QX 더하기 3과 같으며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저기 있는 x 플러스 b는 얘랑 같다. a-6x-2랑 같다. 나머지끼리 서로 같아야 되니까 1차끼리. 따라서 x 앞에 있는 개수가 지금 1이므로 a 빼기 6이 1이 되는 a 값은 7이 되고 여기는 b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둘을 더하시면 정답은 5가 되겠죠. 네, 이렇게 식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가로 길이가 이렇고요. 세로가 저렇고요. 직사각형 내부의 한 변에 n 플러스 1인 정사각형을 서로 겹치지 않게 채워 넣으려고 한답니다. 채울 수 있는 정사각형의 최대 개수. 중학교 때 이런 비슷한 거를 우리가 중1 때 뭐 이런 걸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직사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가로 길이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 세로 길이가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 이 내부에다가 뭐 이런 식의 한 변 길이가 이런 식의 한 변 길이가 n 플러스 1인 이쪽도 n 플러스 1 이런 정사각형을 이렇게 겹치지 않게 따닥따닥 놓겠다는 얘기죠. 놓다 보면 이 정사각형이 여기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가 n 플러스 1의 배수가 된다면 이 가로가 여기는 한 변 길이의 배수가 된다면 끝에 딱 맞게 떨어질 테고 만약 배수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 일정 부분이 이제 일정 부분까지 하고 약간의 나머지가 남을 수 있겠죠. 그렇지? 그럼 결론은 가로로 놓을 수 있는 정사각형 개수와 세로로 마찬가지로 놓을 수 있는 정사각형 개수를 최대한 놓을 수 있는 정사각형 개수를 곱하면 그 안에 놓을 수 있는 전체 정사각형 개수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 가로로 4개 놨어. 세로로 3개 놨어. 그럼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정사각형 개수는 4 더하기 3이 아니고 4 곱하기 3으로 4줄씩 3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4, 3, 12, 12개의 이제 정사각형을 넣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결론은 못과 나머지를 잘 정리하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봤을 때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바로바로 그냥 나눗셈을 한번 그어봅시다. 얘를 결국은 여기는 한 변 길이는 n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놓을 수 있는 정사각형 개수고 나머지가 이 부분에 못 미쳤을 때 그 길이가 되겠죠. 나눠봅시다. n 곱하면 n제곱 플러스 n이 되고 위에서 아래를 빼면 2n 플러스 5가 되고 다시 여기 2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2n 플러스 2가 되고 나머지가 3 남습니다. 그럼 가로로 총 몇 개를 놓을 수 있냐면 n 플러스 2개를 놓을 수 있으며 그때 남는 간격이 3만큼 남는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n이 4 이상의 자연수란 말 이런 것도 또 괜히 써주는 게 아니죠. n이 4 이상이므로 여기 있는 이 개수는 n이 4 이상이므로 여기 있는 한 변 길이는 5 이상이에요. 그러면 나머지가 3이 남을 수가 있는 거죠. 5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3 남을 수 있는 거죠. 5 이상이니까. 그럼 필요한 거는 우리가 가로 놓을 수 있는 개수가 필요한 거니까 이제 이게 필요했던 거고. 그럼 세로도 같은 구조로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을 n 플러스 1로 나누면 여긴 n이 되고 n제곱 플러스 n이 되고 빼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가 돼서 이게 5 아니요 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세로로 몇 개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세로로는 n-2개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틀리는 거죠. 왜 틀렸을까요? 몫이 놓을 수 있는 개수라며 정사각형 개수. 근데 틀렸다는데? 이것 때문이죠. 아니 한 변 길이가 5 이상의 자연수야. 나눴는데 나머지가 음수일 수 있나요? 뭐 5로 나눴다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5보다 작은 4, 3, 2, 1, 0까지가
최소 남을 수 있는 나머지죠. 마이너스는 남을 수가 없는 나머지예요. 그렇지? 그럼 이 식을 이렇게 쓰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남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야, 일단 양이 나오고 5 미만의 양이 나오도록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일단 써봅시다.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 얘를 n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n-2가 되고 나머지가 일단 마이너스 1 남았는데 이 식의 나머지를 음수가 아닌 양수로 처리해야 된다 뜻이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8을 3으로 나누면 큰 의미 없어요. 3으로 나눴다는 거는 그냥 예를 든 거지 뭐 이거와 관계는 없습니다. 보통 몫이 2가 되고 나머지가 2가 남는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근데 내가 8을 3으로 나누는데 몫을 3으로 잡아. 그럼 3, 3은 9,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남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남는 거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 8을 3으로 나누면 몫이 3이 되고 나머지 1이 남아. 이건 안 맞는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지. 우리가 원래 원하는 표현은 이 표현이라는 얘기잖아요. 3으로 나누면 몫이 2가 되고 나머지 2가 남아. 이게 원하는 표현이라는 뜻이지. 그럼 이거를 이렇게 바꾸려니까 뭐 해야 돼요? 3 나누기는 그대로인데 이 몫을 3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2로 잡아야 되니까 하나를 떨어뜨려야 돼요. 하나를 떨어뜨려야 돼. 근데 갑자기 3에서 2를 빼면 숫자가 바뀌잖아. 다시 2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3은 그냥 여기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에서 여기만 계산해요. 3 곱하기 여기만 붙이고 이제 얘를 이렇게 분리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3 빼기 1 그 다음에 곱해서 3 빼기 1 이렇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이해되는 겁니다. 3 곱하기 2 이렇게 돼요. 어떤 짓을 했는지 보셔야 됩니다. 일단 숫자를 하나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2를 빼고 근데 2를 빼면 이 3이라는 숫자가 원래 3이었는데 2로 바뀌니까 다시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빼기 1만 그냥 내려가고 더하기는 바깥으로 빼내서 나머지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얘로 나눴잖아요. n 플러스 1은 그냥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2를 뺍니다. n-2에서 1을 빼되 갑자기 1을 빼면 요 위식이 아래식이 달라지니까 더하기 1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빼기 1까지는 얘처럼 놔두고 더하기 1만 얘를 이렇게 분배해서 바깥으로 빼내셔서 나머지를 다시 정리하겠다는 뜻이죠. 그럼 n 플러스 1 하고 이쪽에는 n-3이 되는 거죠. 얘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플러스 n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n 이렇게 남네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말이지?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나머지가 음수가 안 남고 나머지가 n이라는 자연수인 양수가 남겠죠. 대표님 근데 이걸 나머지로 보기에는 혹시 앞에 있는 숫자가 n 플러스를 나누었으니까 서로 비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눈 숫자보다 이건 문자가 아니다. n은 자연수야. 그치? 이거 n이라는 건 문자가 아니야? 그럼 1차로 나누는데 어떻게 1차가 나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선생님 이거 지금 우리가 정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야. 이게 문자면 이 말이 맞아. n에 대한 1차씩. 얘도 n에 대한 1차씩. 1차로 나오는데 1차가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 다시 정리해야 돼. 근데 이 n은 문자가 아니고 숫자예요. 저기 잘 보시면 5 이상의 자연수, 4 이상의 자연수라 됐기 때문에 이게 숫자예요. 숫자. n 플러스라는 숫자로 나눴을 때 n이라는 나머지가 남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남을 수 있는 거죠. 5로 나누면 예를 들어 n에다가 뭐 4를 집어넣어서 5로 나누면 4 남는 거예요. 6으로 나누면 하나 작은 5가 남는 거고 이게 n 플러스 1이 7이라면 얘는 하나 작은 6이 되겠죠. 항상 앞에 있는 숫자보다 뒤에 있는 숫자가 하나씩 작기 때문에 충분히 남을 수 있는 나머지입니다. 이건 맞는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세로로는 n 플러스 2개가 남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 n 플러스 3개 세로로는 n 플러스 2개를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n-3개를 놓을 수 있는 거죠. n-2가 아닌 n-3이라는 거죠. 말이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
n-2가 아니고 n-3이 실제로 세로로 놓을 수 있는 개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럼 fn은 가로는 총 몇 개 놓을 수 있냐면 이거, 세로는 이거. 그럼 놓을 수 있는 최대 정사각형 개수 fn은 쟤네들을 곱한 거죠. n 플러스 2랑 n-3을 곱한 게 정사각형 추야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이제 남은 건 요거만 계산 처리합시다. f13 이거 계산하면 15 곱하기 10 150 f14 16 곱하기 11 176 둘을 더하게 되면 226 326 1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우리가 유리함수 할 때 비슷한 문제 풀었던 것 같은데요? 그 유리함수 할 때도 유리식 할 때 다음 유리식이 뭐 정수가 되기 위한 뭐 자연수가 되기 위한 할 때 이거 얼핏 했었어요 그때. 그럼 이것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그렇게 분수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게 약간 가분수 형태인데 대분수 형태로 찢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찢어서 최대한 정수가 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정수로 묶이지 않는 나머지 분수 부분을 분리해서 분자값과 분모값의 약수 배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정수가 되도록 이제 조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직접 나눠보라는 얘기죠. 나눠봅시다. 2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12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로 나누세요. 여기는 2x가 필요할 겁니다. 분배합시다.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4x 빼면 3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2 여기 플러스 3이 필요하죠? 3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6 아래를 빼게 되면 3x 플러스 6 네, 이렇게 남죠. 자, 그럼 저 식이 이 식이 얘랑 얘랑 곱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분의 여기는 분자는 2x 플러스 3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의 곱이며 나머지 3x 플러스 6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분수 하나랑 이렇게 분수 하나를 찢습니다. 그럼 찢어 놓으면 이렇게는 약분될 테니까요. 2x 플러스 3이 앞에 빠져나가고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6인데 자, 앞에는 x가 정수니까요. 정수에다 2를 곱해도 여전히 정수죠. 정수에 3을 더해도 정수입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 없네요. 그럼 남은 건 이쪽이 정수가 돼야 되는데 이쪽이 정수가 되려면 분자는 분모의 배수, 분모는 분자의 약수. 근데 이게 둘 다 문자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약수 배수가 성립하는지 좀 애매하죠? 좀 더 째려보세요. 이게 좀 더 단순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째려보다 보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분모도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되죠. 약분돼요. 뒤쪽에 있는 분수가 좀 더 단순해지네요. x 플러스 1분의 3 앞에는 2x 플러스 3 따라서 남은 건 이제 여기만 정수이면 되겠죠. 그러므로 x 플러스 1은 3의 약수 따라서 x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 숫자는 3이거나 1이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그죠? 이게 3이면 약분하고 1 1이면 약분하고 3 마이너스 3이면 약분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약분하고 마이너스 3 어차피 마이너스 3도 정수니까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죠. 따라서 x는 여기는 2 여기 x는 0 여기 x는 마이너스 4 여기 x는 마이너스 2 자, 인데 이제 조심해서 잘 봐야 돼. 답은 선이 이렇게 4개인 거죠. 다 더하면 지워지고 마이너스 4 답 1번.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고생하고 이제 틀리는 거죠.
마지막까지 침착해야 돼. 마지막까지. 혹시 여기는 x값 중에 다 되는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안 되는 거 있나? 안 되는 게 있죠. 왜죠? 분모는 0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의 곱이 0이 될 수 없으므로 따라서 둘 중에 어느 하나도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없고 이건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죠. 동시에 x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어요. 여기서 이 값은 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될 수 있는 x값이에요. 따라서 x의 합, 그들의 합을 계산하시오. 마이너스 2가 정답이에요. 3번이 답이에요. 저 1번은 함정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봅시다. 그림을 좀, 이런 문제는 그림을 천천히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불편한 게 시험인데 저렇게 어려운 문제 일일이 하나씩 다 풀고 다 읽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고 저기는 조건을 빠르게 읽다 보면 중요한 조건을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려운 문제는 조건을 잘 따지면서 읽어야 됩니다. 천천히 읽으라는 게 아니고 잘 따져서 빠르게 읽어야 된다. 근데 훅훅훅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면 초반에 써있는 가끔 그런 문제도 있죠. 서로 다른 자연수 ABC에 대하여.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런 분들이 크게 신경 안 써요. 뒤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막 나와 있으니까. 거기 막 신경 쓰다 보면 맨 앞에 서로 다른 세 자연수 ABC에 대하여. 이걸 이제 놓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문제 풀다 보니까 그 조건 때문에 문제가 좀 더 세분화돼서 풀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못 푸는 친구들 많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문제를 잘 숙지하시고 하셔야지 그냥 훅 지나가시면 이거보다 더 긴 지문도 많죠. 그냥 문장 해석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중심이 여기고 반지름이 4짜리인 반지름이 4 이런 부채꼴이 있어요. 호 AB 위에 P라는 점을 두고 이 점에서 이쪽 반지름과 이쪽 반지름 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 그 점의 점을 HI, 수선의 발은 점이죠. 수선은 만났을 때 만나는 교점.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어요. 거기 내접하는 원하를 이겨 집어넣었더니 이 내접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래. 원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그게 4분의 파이네. 그럼 파이 약분하면 r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r 값은 2분의 1이겠죠. 이 원의 작은 원의 반지름이 2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이 길이가 잘 안 보이는데. pH 이 길이, pi 이 길이, 이거 구하는 얘기죠. 그럼 이 길이를 나온 순서대로 a라고 합시다. 얘를 b라고 할게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왠지 피타고라스를 쓰고 싶은데 나만 그런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16. 그렇지. 왜 16인가요? IH의 길이랑 OP의 길이는 같은 길이죠. 이게 직사각형이니까. 그럼 대각선 길이 서로 같잖아요? 이렇게 걷더니 이 길이가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에요. 4. 이것도 반지름, 이것도 반지름이잖아요. 4. 그래서 IH의 제곱은 결국은 4의 제곱인 16이 된다. 자, 이걸 알았고 그 다음은 중2 때 여러분 중2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그치? 중2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이렇게 내접원이 있고 그 내접원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뭐 이런 가정이 있거든요. 이 변의 길이를 x, 이 변의 길이를 y, 이 변의 길이를 z. 그 여긴 내접원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하면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 반지름 r 곱하기 세변 길이의 합. 이거 배운 적 있죠? 중2 때.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공식이다. 이건 진짜 모르면 안 되는 공식이다.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 중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몇 개 있는데 이거 있다고 그랬잖아. 기존에 수업하던 분들한테서 이거 중요한 공식이라 몇 번씩 당부했었습니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공식이야. 이거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와.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되냐고 굳이 묻는다면 여기는 원의 중심에서 꼭지점 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삼각형 넓이가 밑변 높이가 반지름이라 2분의 1x, 얘가 2분의 1y, 얘가 2분의 1z, 그걸 다 더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는 이 직각삼각형의, 좀 색깔 좀 분리해 볼게요. 여기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죠. 왜냐면 4저번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면 아까 했던 것처럼 2분의 1 곱하기 4저번 반지름 2분의 1이었죠? 아까 여기 있잖아요. 곱하기 3변 길이의 합 a 플러스 b 플러스 16이었죠. 4였죠. 네. 그냥 이 길이만 묻는 거니까. 네. 근데 얘가 누구랑 같으냐면 2분의 1 AB랑 같죠. 삼각형 넓이잖아. 이건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로 본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직접 계산한 겁니다. 같은 넓이에요. 그럼 2분의 1, 2분의 1 지우시고 양변에 2를 곱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4는 2A 양변에 2를 곱한 겁니다. 그럼 여기 2분의 1이 없어지고 여기 이거 붙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얘네 두 식을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찾아야 되죠?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의 값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니까요. 그럼 얘네 둘이 이어서 이제 저걸 어떻게 이제 구할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 잘 보시면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게 저 위에 있는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곱셈 공식 변형.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래 있는 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 4 2AB. 뭐 얘네를 지우고 얘네를 가지고 이제 이걸 대입해서 가도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쪽이 좀 복잡해. 이걸 좀 제곱을 해야 돼요. 이 식은.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로 넘겨서 2AB는 16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볼게요. 아니요. 밑에 거를 바꿉시다. 이게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여기를 바꿀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요. 마이너스 2AB.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이 식을 마이너스 2AB 자리 대신에 이 식을 여기다 고스란히 이렇게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이 식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여기 그대로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길로 넘어오죠?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0은 0. 잘 보시면 똑같은 문자인데 얘는 2차고 얘는 1차예요. 치환해도 괜찮고 어쨌든 딱 보니 이거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렇죠? 인수분해가 되죠.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B의 곱이고 얘는 4, 5 이쪽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이렇게 좀 되겠네요. 그럼 남은 건 A 플러스 B 플러스 4와 A 플러스 B 마이너스 5의 곱이 0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5밖에 안 되죠. A 플러스 B의 값이 마이너스 4인데 A 플러스는 변 길이인데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쪽에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A 플러스 B가 5이므로 이제 이걸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여기다가 A 플러스 B가 5이므로 2AB가 9가 되죠? 자리가 좀 없어서 여기다 쓸까요? 여기는 돈이 됐으니까 A 플러스 B가 5이고 AB는 이거를 여기서 양면 2로 나누면 2분의 9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제 저걸 계산해야죠.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은 곱셈을 변형 써야 되니까 A 플러스 B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숫자 대입 125 계산 좀 지저분하네요. 마이너스 2분의 27 곱하기 5 다 곱하면 얼마예요? 2분의 27 곱하기 5 135 그럼 2분의 250 빼기 135 115 2분의 115 네, 2번이 정답입니다. 지금같이 선분 AB 길이 선분 A5를 선분 B5를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A, B를 진호하는 큰 원
A5를 지름으로 하는 이 중간원, B5를 지름으로 하는 가장 작은 원. 근데 거기서 색칠한 버리면 이 바깥쪽이죠. 큰 원에서 조그만 원 두 개 넓이 뺀 게 S1이랍니다. 그 선분 PQ가 누구냐면 여기는 점 5는 선분 PQ의 선분 AB에 대한 수선의 발이라는 얘기죠. 이게 90도로 만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경우는 AB와 PQ가 수직이 되도록 선을 그은 거죠. 그 점 5의 위치는 두 원의 교점입니다. 자, 저렇게 그었을 때 PQ를 지름으로 하는 또 다른 원이 있다면 여기 그림은 안 그려져 있죠. 이렇게 PQ를 지름으로 하는 이런 원이 하나 더 있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그 원의 넓이를 S2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S2 넓이에서 저 바깥에 색칠되어 있는 S1의 넓이를 뺐더니 4파이가 됐고 AB 길이가 8, 큰 원의 지름이 8이라는 얘기니까 큰 원의 반지름은 4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 이 지름 빼기 이 지름의 값이 얼마입니까? 라는 얘기죠. 하나씩 구해봐야 되겠죠? S1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그럼 큰 원 넓이 빼기 두 개 원의 넓이인데 큰 원은 지금 지름이 8이니까 반지름은 4죠. 4, 4, 16파이 빼기 이제 이쪽 원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쪽 원에 반지름 필요하죠. 이쪽 원에 반지름을 그냥 X라고 합시다. 이게 만약 지름을 이게 AO, BO이기 때문에 AO를 X, BO를 Y로 두게 되면 반지름이 2분의 X 이렇게 가. 2분의 Y. 그럼 그걸 제곱하려면 또 분수식 처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풀 때는 요런 거는 미리 써놔야 됩니다. 나중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AO는 2X, BO는 2Y. 요렇게 뺀 값을 구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고, 여기 있는 반지름을 X, 이쪽에 있는 반지름을 Y. 요렇게 두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여기 반지름. 그러면 여기 넓이는 X제곱 파이. 여기 넓이는 Y제곱 파이. 그럼 모아보면 16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파이.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파이를 빼서. 여기 뭐 딱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이제 아마 핵심은 S2에 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S2는 얘가 지름이에요. 이게 좀 수선으로 만나고 있고 이게 지름이니까 이게 원이니까 정확히 PQ는 큰 원에서는 현이죠. 그치? 이게 수직으로 만나잖아요. 그럼 현은 수직이 등분된다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 그러니까 이 큰 원의 중심이 어딘가 있겠죠. 뭐 이런 데 있다고 칩시다. 그 원에서 현 쪽으로 수선을 내리면 그 수선의 길이는 그 현의 길이는 그 수선에 의해서 수직 이등분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 길이 서로 같아요. 따라서 PQ나 그 다음에 OQ가 이 S2의 반지름이 된다는 뜻이죠. 일단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 이걸 어떻게 구할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마 이런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라는 거를 떠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이 그림을 그렸어야 되냐면 아까 말한 이 S2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PQ의 길이가 필요하거든. 이 길이가 필요해요. 이 길이가. 이 길이를 Z라고 합시다. 그럼 S2의 넓이는 Z제곱 파이. 이게 넓이겠죠. 이게 반지름이니까 지금. S2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그럼 이게 반지름. 그럼 이 반지름 하는 원의 넓이는 Z제곱 파이겠죠. 이것도 중2 때 닮음할 때 배우셨습니다. 이런 거 그림 그릴 데 없어서 여기다가 직각삼각형. 중2 때 참 우리가 많은 걸 배워요. 중요한 거 많이 배우죠. 중3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2를 좀 등한시할 수 있는데 실제로 중2에 굉장히 중요한 공식들이 많아요.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이 직각삼각형과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은 닮음이다. 그래서 그 닮음의 별을 비례를 세웠더니 공식이 3개가 출현하죠. 그 첫 번째 공식은 왼쪽을 이건 좀 시간 없어서 이렇게만 해드릴게요. 왼쪽을 제곱한 값은 왼쪽 곱하기 전체. 이 공식 기억나요? 기억 안 나냐? 기억 안 나면 써줘야 되는데 이거 기억이 안 난다고?
A, 아이고, A, B, C, 여기 D. 그냥 변기를 잡을게요. 이게 또 잉글리시 선분 쓰더라면 좀 귀찮으니까. 여기를 뭐 C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합시다. 그 가운데 있는 이 길이를 뭐 X라고 하고, 왼쪽을 Y라고 하고, 빗변의 오른쪽을 Z라고 합시다. 여기는 X, Y, Z랑 별 관계없어요. 자, 이랬을 때 공식 3개. A제곱은 Y 곱하기 C, B제곱은 Z 곱하기 C, X제곱은 Y 곱하기 Z. 이게 그때 배웠던 공식이죠. 왼쪽을 제곱한 값은 빗변의 왼쪽 곱하기 전체, 오른쪽을 제곱한 값은 빗변의 오른쪽 곱하기 전체, 가운데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여기서 이제 추가로 또 뭐 해야 됩니까? 추가 공식. 소자 공식. 소자 공식이 뭐예요?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위에 사례 수선을 내렸지? 그럼 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2분의 1 AB 한 값이나 2분의 1 XC 한 값이 넓이 같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2분의 1 빼면 A와 B의 곱이 X와 C를 곱한 값과 같다지. A와 B를 곱한 값은 X와 C를 곱한 값과 같다. 근데 이게 마치 쓸 때 A와 B의 곱은 X와 C를 곱한 것 같다. 한글 소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소자 공식이라고 부르죠. 네. 물론 책에 있는 공식 이름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막 지은 거죠. 이해하기 편하라고. 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피타고라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해서 총 5개 공식을 저기 안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를 정리하고 나면 이제 이 내용을 다시 해봅시다. 여기서 S2의 넓이를 계산할 때 우리가 알고 싶은 Z의 제곱을 하고 싶은데 모르겠죠? 근데 여기 있는 공식 보니까 이 공식이에요. 이 부분. 이 직각삼각형의 가운데 변을 제곱한 값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과 같다죠. 그럼 그거 따라 씁니다. Z의 제곱은 X 곱하기 Y랑 같다. 아니요, 죄송해요. 요거는 2X죠? 쓰다 말았네요. 2X, 여기는 2Y죠? 곱하면 Z의 제곱은 2X 곱하기 2Y니까 4XY와 같다. 이걸 여기다가 쏙 하고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는 4XY 파이가 되죠. 근데 이건 쓰셨을 테니까 지울게요. 이제 마무리 계산. 책에 나온 것처럼 S2-S1의 넓이는 4xy 파이 마이너스 16-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파이. 그게 4파이. 그럼 여기 파이, 여기 파이, 여기 파이를 지우고 남은 식을 정리해보니 4xy 마이너스 16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4. 넘기고 이렇게 세 개항 보니까 이렇게 묶이지 않나요? x 플러스 y 전체 제곱에 플러스 2xy 한 것 같죠? 여기 4xy는 2x 더하기 2x인데 2x 하나랑 2xy 하나랑 여기 있는 걸 묶으면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요. 이게 넘어가면 20. 이거 왜 정리했냐면 이게 필요해요. 아까 우리가 이 원의 지름이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름이 8입니다. 이거. AB의 길이는 A5와 B5를 더한 거 같죠? 근데 A5가 2X, B5가 2Y예요. 걔네들을 더한 게 8이기 때문에 X 플러스 Y는 4가 됩니다. X 플러스 Y는 4.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4의 제곱 16. 2XY는 20만에 16. 4. 따라서 XY는 2. 다 됐네요,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만 합시다. 마지막 말이 이거. 나는 얘를 구하지만 이를 빼내고 일단 x-y를 구합시다.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네를 써먹는 거니까 x-y의 전체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xy 한 거 같죠? 숫자 집어넣어서 16 마이너스 8 그럼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8인 거다. 따라서 x 마이너스 y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2루트 2. 그때 x가 지금 a호가 b호보다 크다는 뜻은 이쪽이 크고 이쪽이 짧으니까 이건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루트 2가 된다. 여기다 집어넣는다. 2루트 2 곱하기니까 네, 최종 결과는 4루트 2가 정답이다. 식 파트에서 기억해야 될 거를 좀 봅시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 앞쪽은 근데 뭐 사실 그 다항식의 연산 파트고 곱셈 공식을 외우기만 하면 돼서 딱히 뭐 개념 설명해 드릴 게 없었는데 항등식에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항등식의 목적은 뭐죠? 배우는 목적은 알아야 되잖아요. 방정식의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사실 항등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알고는 있어야 되지. 우리가 수학적으로 등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죠. 문자식을 포함하는 등식은 크게 두 종류로. 하나는 방정식, 하나는 항등식. 그럼 방정식의 목적은 뭐예요? 회를 구한다. 그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의 값을 구한다. 그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항등식은 회가 무수히 많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그럼 그 무수히 많은 회를 구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 존재하는 숫자가 모두 다 답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어디에 목적을 둡니까? 미지수가 아닌 개수의 목적을 두죠. 개수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생각해봐. 이게 항등식이잖아. 항등식이야. 이 항등식의 목적. 근데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참이 됩니까? 모든 실수. 다 참이 되죠? 그러니까 해가 지금처럼 모든 실수를 한다는 얘기는 이게 큰 의미를 못 갖는다는 얘기지. 방정식처럼 뭐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특정 값을 가졌을 때만 그게 의미를 갖는 거지. 다 답이라는데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다 의미를 두고 싶은 거지. 그럼 뭐 어떤 의미를 둬야 돼? 네가 생각을 해봐. 그럼 예를 들면 이거 등호지고 여기다 의미를 둘까요? 여기 뭐 들어갈까요? 이게 의미가 있니? 아니면 등은 놔두고 뭐 요런 가로 빼고 여기 뭐 들어갈까? 이런 게 의미가 있어? 네가 뭐 어디에 의미를 둘 데가 없잖아. x에 의미를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숨기는 거야. 이렇게 개수를 숨기는 거예요. 이런 데 목적을 두는 겁니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개수 이게 뭐예요? 미정계수라고 그러죠. 미정계수를 구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식이 필요해요. 그게 미정계수법이죠. 미정계수법. 그럼 그 미정계수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 하나는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죠. 개수비교법.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항등식의 풀이법이죠. 다 풀어 헤쳐서 차수별로 나열한 다음에 그 개수를 비교하는 방식, 개수비교법이에요. 아니면 이제 주로 고1 때만 주로 좀 많이 쓰이고 그 이후로 가면 생각보다 막 자주 쓰이진 않는데 수치대입법. 항등식이니까 이 등식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늘 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값을 필요에 따라 집어넣는 겁니다. 아무거나 막. 방정식은 아무나 막 집어넣으면 안 되지만 항등식은 아무나 막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치를 찾아서 집어넣어서 뭔가를 소거시켜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가는 이런 구조가 수치대입법이죠. 그리고 문제 보면 이 항등식은 주로 다음 주어져 있는 다음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이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표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x에 대한 항등식을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떠한 어쩌고저쩌고 등식이 있을 겁니다. 이 등식이 성립할 때
그럼 이 등식이 무슨 등식이에요? 항등식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실수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그리고 이 모든과 같은 말이 임의라는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혹은 x에 관계없이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되죠. x가 있는 것과 x가 없는 것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꼴로 일단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좌우를 비교해서 x 앞에 있는 개수, 여기는 x 앞에 개수, 여기 x 없는 것, 여기 x 없는 것 이렇게 비교해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뭐 여기서 나타난 꼴이 뭐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랑 같습니다. 이게 항등식이에요. 그럼 당연히 a와 c는 같고 b와 d는 같다. 이런 표현. 아니면 ax 플러스 b는 0입니다. 라고 되는데 실제로 이 0은 0x 플러스 0으로 보셔야 되죠. 그래서 a 값이 0, b 값이 0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차수가 좀 많아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따라서 a, b, c가 모두 다 0이 돼야 되죠. 이렇게. 만약 항등식이라면, 이게 방정식이 아니면 항등식이라면, 이게 방정식이면 2차 방식이죠. 근데 방정식이 아닌 항등식이라면 이런 구조로 간다. 그런 표현들을 이제 항등식에서 배우게 되시는, 이제 주로 이런 표현을 이제 배우게 되시는 거죠. 자, 이제 문제를 3단계 문제 위주로 한번 풀어봅시다. 말했듯이 혹시 3단계 문제 아니어도 질문 있으면 뭐 선생님이 풀기 전이나 아니면 풀고 난 다음에 선생님 사실 그 위에 있는 2단계 몇 번 문제 잠깐 질문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괜찮으니까. 열심히 푼 사람들 있잖아. 나름 노력해서 열심히 풀었는데 못 푼 거는 선생님 그런 걸 탓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안 풀고 대충 훑어보다가 나중에 지가 하기 귀찮으니까 선생님 저 질문요. 이게 꼴 보기 싫은 거지. 열심히 하다가 안 된 거는 1단계, 2단계 저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배우려고 학원에 오는 거잖아.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그죠? 임의의 실수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이거 세 글자는 항등식이네요. 이거 나타났잖아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할 때. 아, 제가 항등식이구나. 항등식일 때 a, b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개수 비교하거나 아니면 수치 대입하거나. 근데 수치를 대입하자니 뭐 하나 0만 들어가자면 이게 수치 대입 의미가 있는데 이거 0이 되는 값 찾기 어렵죠? 지금 qx가 또 뭔지 몰라서 이것도 뭘 집어넣어야 0 될지 확인이 안 돼요. 이럴 때는 수치 대입보다는 개수 비교가 적당하고 좌변에 차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수가 상대적으로 높지도 않고 그러면 이럴 때는 가장 적당한 게 이제 개수 비교죠. 그럼 qx를 뭘로 두면 되냐면 2차, 여기 3차. 그럼 x는 1차가 필요한데 개수는 1로 맞추면 되니까 x가 가면 되고 상수는 모르니까 그냥 k 두세요. 이렇게. 상수까지 모르고 뒤에 막 묶어야 되잖아. 여기도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상수 k를 두신 다음에 이제 그 분배하시면 되죠. 우변을 분배하면 3창은 x제곱, 2창은 플러스 kx 마이너스 2x니까 2x제곱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1창은 여기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x 여기 1창 마이너스 1x 이렇게.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k 일단 얘를 붙이게 되면 여기 뭐까지 들어오냐면 플러스 b까지 들어오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3 마이너스 k 이렇게. 그리고 좌우를 비교하다 보니까 얘는 2창 개수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k 값이 2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 2창이 없으니까요. 그럼 k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식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5 그 b 마이너스 5가 여기 있는 x의 앞에 있는 1창 개수인 6과 같아야 되므로 b 값은 11 k가 2가 됐었죠? 그럼 여기는 상수값이 3 빼기 2 1이 되고 그게 상수값 a랑 같아야 되니까 a는 1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3단계 문제치고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자, 이쪽에 3단계 문제는 121번 문제. 자연수 n에 대하여 pnx가 다음과 같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땡땡땡. 이게 뭐지? 이게 뭐냐면요.
이쪽 걸 보지 말고 먼저 이쪽을 보셔야 돼요. 구조가 x부터 시작해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하나씩 숫자 커지고 있죠. x, 걔보다 하나 큰 것 x 플러스 1, 걔보다 하나 더 큰 것 x 플러스 2, 하나 더 큰 것 x 플러스 3. 언제까지 곱하느냐? 이 규칙을 보니까 여기까지 곱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P3이 나오죠? 그럼 P3은 뭔가요? P3x는 여기 n에다가 3 집어넣어라. 그럼 여기 x에 3 집어넣는 거니까 x 플러스 3 빼기 1, 2죠? 그러면 x 플러스 2까지만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x 플러스 1, x 플러스 2까지 나올 때만 곱하고 더 이상 곱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곱하라는 얘기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식입니다. 근데 거기다 a를 곱해놨네요. apx, a 이렇게 곱하죠. 그럼 b, p, 2x 그럼 b, x, x 플러스 1 하나씩 이제 줄죠. 그럼 c, p1x, c, x, d, d는 없네요. 그냥 d예요. 네. 이걸 쭉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쭉 더하세요. 그러면 a,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더하기 b, x, x 플러스 1 더하기 cx 더하기 d 얘가 이거와 같다.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방금 두 가지. 어차피 이게 지금 문제가 다음 주어진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x값에 관계없 성립한다. 항등식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항등식이에요. 그럼 프림 두 개. 직접 분배해서 개수를 비교하든지 아니면 수치 대입하든지. 개수 비교는 그냥 여러분이 시간 날 때도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개수 비교보다는 차수가 3차가 좀 분배하면 좀 귀찮기 때문에 수치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꼭 수치 대입이 좋다. 개수 비교는 안 좋다를 말하는 건 아니고 분배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수치 대입으로. 그럼 어떤 수가 적당합니까? 그럼 이제 하나씩 지울 수 있는 걸 고민해야 되죠. x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0을 먼저 대입해 봅시다. 그럼 지워지고 x 0 집으면 지워지고 x 0 집으면 지워져요. x 0 집으면 얘도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고 d값이 2가 되네요. 그럼 빨리 쓰세요. 이렇게 2. 그다음 이번에 x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지워지고 여기도 지워지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cx 플러스 2 그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2 얘랑 얘랑 이렇게 지워지고 마이너스 여기 집어넣었는데 x를 또 썼죠. 네. 그럼 c는 여기 5 빼기 3 2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이제 a가 지워지고 이제 b는 남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 2b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4 플러스 2 플러스 6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 플러스 16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정리해보면 2b 값은 네 마이너스 14 플러스 4 마이너스 10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했죠. b값 마이너스 5 이렇게 여기다 b값 마이너스 5까지 이렇게 집어넣고 자 마지막 그럼 a를 구하려면 뭘 대입해야 됩니까? a를 구하려면 이게 0이 안 되는 x값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뭐가 좀 만만할까요? 1 같은 거 합시다. 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2, 1, 6a 여기다 이제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랑 얘랑 없어지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럼 6a는 계산하면 6, 8, 18 a는 3 A, B, C, D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이걸 다 곱하시면 10
60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렇게 짝수항만 배열되어 있을 때 구하시오. 보통 이거 짝수항만 배열되어 있을 때는 풀이법이 저기 x에다가 어떤 특정 상수를 집어넣어서 일단 이런 꼴을 만들어야 돼요. A0, A1, A2, A3 쭉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떤 상수를 집어넣어서 이게 이번에는 홀수항의 음수가 붙도록 짝콜의 부가 서로 다르도록 이렇게 배열하죠. 그런 다음에 위식에서 아래식을 만약 더하게 되면 이 A0 플러스 A2, A4 이렇게 짝수항만 배열이 되게 되고 두 식을 빼게 되면 이번에는 짝수항이 지워지고 홀수항이 남아요. 이렇게. 이런 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을지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쪽 개수가 남도록 이란 뜻이니까 x가 여기는 그 개수 뒤에 붙어 있는 얘네들이 1이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1이 나오도록 만들면 이제 위식이 나오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오도록 만들게 되면 이제 아래식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럼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1이 나오는 값은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x에다 0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게 선택된 값이에요. x에다가 일단 2를 먼저 대입해 봅니다. 여기다 2를 대입하면 2의 3019제곱은 네, 3019년도에 만든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지수들은 그 해에 많이 나오거든. 여러분 때는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볼 때는 여기 뭐 지수에 뭐 2026? 올해 몇 년이에요? 올해 몇 년이죠?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볼 때는 지수에 2025 이게 잘 나올 겁니다. 매년 그 해를 지수로 잘 따니까 아마 미래수업 문제 같아요. 3019년도에 낸 문제. 네, 의미 없는 헛소리였고요. A0 여기다 2 집어넣으면 플러스 A1. 그다음 여기 어차피 2 집어넣으면 제곱이 있다더라도 1의 제곱이니까 그냥 개수만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네, A 3018 다음에 A 3019 이렇게 남아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엔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값 x에다 0 대입합니다. 그럼 0 대입하면 0의 거듭제곱이니까 이게 0이 되겠죠. 여기는 A0가 남는데 여기가 이제 0을 집어넣으면 이게 홀수의 음이 붙어요. 마이너스 A1. 여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제곱이 있으니까 짝수항은 플러스로 바뀝니다. A2 이렇게 쭉 가다가 짝수항은 플러스가 붙는데 홀수항은 마이너스가 붙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남은 건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더하면 짝수항이 남고 빼면 홀수항이 남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짝수항을 찾으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위아래를 더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더하면 2에 3019제곱 더하면 2 곱하기 A0 플러스 A2 이렇게 짝수항이 남아요. 홀수항 다 지워져요. 이렇게 지워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A0 플러스 A2 플러스 짝수항만 계산하게 되면 양변을 2로 나누겠다는 뜻이죠. 양변을 2로 나누세요. 그럼 이 지수 하나 빠져나가죠. A2에 3018 A0가 빠져있네요. 요즘 A0가 빠져있죠? 요거 빼라는 얘기잖아요. A0를. 그럼 A0 값을 알아야 돼. A0 값은 어떻게 찾습니까? 보통 A0의 값만 알고 싶을 때는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뒤에 있는 분이 싹 지워지게 만드는 방식은 이게 0 되는 값을 대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0이 돼야 없어지고 0이 돼야 없어지고 0이 돼야 없어져서 X의 관계식이 없었던 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X에다 뭐 대입해야 돼요? A0의 값을 구하려면 1 대입해야 되겠죠. X에 1 대입한다. 그러면 좌변은 1의 거듭제곱이니까 1이 되고 우변은 A0. A0가 1이었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원했던 A2, A4 이렇게 짝수항만 다 덧셈하게 되면 그래도 1 빼야 되겠죠? 2에 3018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 3단계가 어디 있나요? 이거네요. 자, 세 다항식 F, G, H. 그러니까 이런 두 번째 줄에 저런 관계를 맺습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HX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셔. 자, 잘 생각해봐. 근데 이거는 원래 사실 항등식보다는 나머지 정리할 때 좀 더 자주 나오는 편이긴 한데 그래. HX라는 X에 대한 관계식이 있다고 칩시다. HX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로 합시다.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죠. 1차로 나누게 되면 남는 나머지는 상수가 남을 겁니다. 됐니? 이런 편이죠. HX를 X-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라면 이런 식의 머리에 빠르게 떠올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나머지 정리하면 우리가 또 다시 공부하겠지만 HX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HE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나머지예요. HE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게 0이 된 X를 여기다 대입한 HE가 나머지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HE를 정리하기에는 여기다 2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2 대입하고 여기다 2 대입하고 여기다 2 대입하고 그쵸? 근데 문제는 뭐예요? 쉽네 이 문제. 이 문제 쉽네. HE 구하면 답이네. HE를 구하자. 근데 봐봐. HE를 구하겠다 X에다 2를 대입해. 2를 대입해. 3, 4, 12. 여기다 2를 대입해. 0이네. HE를 구해야 되는데 HX가 나와 있는 관계식 여기 위에다가 X에다 2를 대입했더니 이게 HE까지 다 없어져요. 못 구하겠는데? 이게 0이 아닌 수가 남아서 예를 들어 이게 0이 아닌 뭐 3이 남았어. 3H2는 그럼 여기 이제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걔를 양변 3으로 나누면 이제 H 값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 돼야 되는데 아주 쉬운 문제 내놨더니 갑자기 중간에 나를 배신했어. 이 새끼 봐라. 왜 갑자기 없어지지 이게? 만만하지 않네. 그래서 3단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핵심을 어디다 잡아야 돼 이제? 핵심을 어디다 잡아야 돼? 생각해봐. 이게 핵심 어디다 잡아야 돼? 뻔히 나왔잖아. H2를 구하려면 X에다 2를 대입해야 되는데 2를 대입했더니 얘가 없어지네? 얘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0 말고 얘가 그냥 저절로 사라지도록 이라는 뜻은 좌변식에 혹시 이쪽과 관계되어 있는 관계식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해됩니까? 얘를 통째로 지우거나 아니면 최소한 2를 집어넣어서 0 됐다는 뜻은 이 시간에 x값 2를 근으로 갔잖아. 따라서 이 시간에 x-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x-가 들었으니까 제가 0이 됐겠지. 그러고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네. 3x, x, 여기 2, 여기 1, 이쪽 마이너스 플러스. 이 식은 3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거든요. 좌변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빨리 눈치를 채야 된다는 얘기야. H2를 알고 싶은데 H2를 못 구하게 얘가 막아놨잖아 지금. 쉽게 못 구하도록. 좀 더 분석해봤더니 이 앞에 앞에 붙어있는 문자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최소한 x-를 지우든지 아니면 이 전체를 지울 수 있는 방식을 좌변에서 끌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얘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럼 좌변 봅시다. 이거 오우 야 fx의 세제곱 마이너스 gx의 세제곱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건 배운 대로 하시는 거예요. 3차 빼기 3차잖아. 설마 이걸 세제곱 할 거야? 그러지 마.
이거 한 3개짜리 세제곱은 배운 적이 없어 너. 쌤 배운 적 있는데요? 이거는 각각을 세제곱한 거고 지금은 이거를 원하잖아. 이거를 원하는 거지. 이걸 세제곱하라는 얘기니까.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을 세제곱하는 뜻이 아니 뭔가 변형해서 기껏해야 그럼 곱셈공식 변형이겠죠. 3차 떼고 fx 플러스 gx 마이너스 gx 거기다가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붙고 3 내려오고 앞뒤 곱해주고 앞에 있는 가로 다시 한번 써주고 fx 마이너스 gx 이렇게 되겠죠? 저 좌변식이. 그래서 계산합니다. fx에서 gx를 빼라는 얘기죠. 일단 빼는 게 2번이나 나오니까 뺀 식을 한번 써봅시다. fx에서 gx를 빼봐요. f 빼기 g. 여기서 여기를 빼면 3x제곱. 여기서 여기를 빼게 됐더니 마이너스 5x. 여기서 여기를 빼게 됐더니 마이너스 2. 근데 이 새끼 눈치도 없지. 참 눈치가 없어요. 이걸 뻔히 구하고 나서도 뭔가를 못 보죠 지금. 왜 뭔가를 못 봅니까? 아까 말했잖아.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 똑같네? 똑같잖아.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좌변식 보세요. 여기서 여기는 fx 그러니까 줄였으면 좀 줄여서 볼까? 너무 귀찮으니까 f 빼기 g의 세제곱 플러스 3fg f 빼기 g 이게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식이 누구랑 같은 거냐면 f 빼기 g랑 같은 거잖아 지금. 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돼 있는 식이야 지금. 이렇게. 그럼 아까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h 앞에 곱해지는 얘 때문에 이걸 못 구하고 있었거든. 이걸 대입했더니 같이 없어지잖아. 이제는 지울 수 있네요. 이렇게 공통인수로 묶어내서 그러니까 나눴다는 느낌으로 너는 공통인수 여기서 f-g 여기도 f-g 그럼 공통인수 빼고 남는 나머지 hx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hx는 fx-gx의 제곱 3차에서 하나 빠져나왔으니까 플러스 3 fx gx 이게 hx라는 얘기예요.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어차피 이거 정리하지 마라. 이거 왜 정리하니? 이거 왜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이걸 왜 정리하고 있어? 이거 막 덧셈 뺄셈 이러지 말고 그냥 계산하면 돼. h2 값을 구하라고? f2 빼기 g2를 구한 다음에 그 값을 제곱해주고 플러스 3 곱하기 f2 g2 이거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저 위의 내식에서 f2를 구해봅시다. f2 얼마입니까?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 그럼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5 g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5 네. 그러네요. 둘 다 마이너스 5죠.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없어지네. 예, 아니면 잘 봐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뺀 거잖아 지금 이게. 그래서 마이너스 5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건 없어져요. 그럼 여기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3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 75 네, 이렇게 되겠죠.